네, 지구촌 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구톡입니다. 오늘도 이재환 KBS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또 배구 이야기로 이어지네요. 네. 수요일이었죠. 네.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 풀세트 접전 끝에 정말 힘들게 이겼어요. 터키. 그렇습니다. 여자 배구 이때 8강전 네. 치열한 접전이었죠. 터키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 배구 코트 경기장 그야말로 기쁨과 슬픔에 눈물이 함께한 현장이었죠. 특히 터키 배구 선수단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치열한 접전이었어요. 마지막 5세트 동점이 됐을 때부터 터키 배구 선수들 눈가에 벌써 눈물이 글썽거렸는데요. 우리나라 승리로 4강 실패하면서 선수들 눈물 훔치는 모습 방송에 계속 포착이 됐죠. 온 힘을 다한 경기여서 그 실패에 대한 눈물이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터키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남부 안탈리아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연안 터키 남부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지금 벌써 열흘째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피해가 최소 8명이 사망했고요. 16,000여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사망자도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키 선수들 4강 진출 그런 승리로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좀 선사하고 싶었는데 4강에 지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막판에는 터키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선수들이 벌써 눈물을 글썽거려서 그렇습니다. 정신력에서 우리가 이미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산불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북아프리카에서 더운 열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45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요. 습도가 또 낮아요. 여기에다가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산불 잡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화면 함께 보시죠. 굉장히 시뻘겋죠.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시뻘건 산불이 주택을 집어삼키고요. 도로 바로 옆까지 번진 불길이 달리는 차량까지 위협하는 아찔한 모습인데요. 한때 화력 발전소 주변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해변으로 급하게 달려온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보트를 타고 대피하는 모습이고요. 가축들도 피신시키고 있죠. Panik yaşadık. Bütün can sıkısına yaşadık. Kendimizin kurtulduğunda memnun kaldık. 15-20 kadar ağaçlarım yanmış, evlerim telef olmuş. Kendi durduğum ev yanıyor. Ama çaremim, bütün eşyalarım, param vardı biraz, param yanmış. Evimizi bıraktık geldik. Ondan sonra hayvanlarımız takıldı kaldı, havluda kaldı. 네, 시위 진압용 살수차가 동원되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란 등에서 항공기를 보내서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도 산불 진압 요원들도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 아프네요. 네.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역시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좀 커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터키 야당 에르도안 대통령을 향해서 화재 진압의 실패를 굉장히 공세를 강하게 지금 취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기후 변화 대응해야 된다 촉구했죠. 지금 현재 터키 고질적인 경제난과 또 하루에 2만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는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산불 사태까지 겹치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굉장히 좀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에르도안 대통령 야당이 산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쿠르드족 무장정파의 방화 가능성을 또 시사했어요. 함께 들어보시죠. Terör örgütü yöneticilerinin ormanları yakma talimatı vermesinin ardından ülkemizdeki orman yangını alanı 2 kata çıkmıştır. Bu yangınların bir kısmının da benzer bir talimatla başlatılmış olma ihtimalini göz ardı etmiyoruz. 네, 에르도안 대통령 2003년부터 장기 집권 중이고요.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쥐고 강력한 권력 행사하고 있는데요. 7월에 물가 상승률이 19%에 달하고 19%요? 그렇습니다. 네. 터키의 화폐 리라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번 산불로 에르도안의 이른바 철권 통치 굉장히 흔들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치야 뭐 터키 내부 이야기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일단 고통받는 주민들은 도와야 되니까요. 근데 배구 팬들이 김연경 선수 이름으로 네. 또 묘목을 기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셜미디어 SNS 상에서 한참 산불 현장에 묘목을 기증하자는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김연경 이름 또는 팀 코리아 이름으로 기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묘목 한 그루당 가격이 1,4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많은 누리꾼들 이제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형제의 나라 터키를 응원하자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고요. 반면에 또 터키 누리꾼들도 형제의 나라 도와줘서 감사하다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어서 지금 화제입니다. 터키는 말씀드렸듯이 한국 전쟁 당시 그 참전했던 우방국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려운 터키 국민들을 위해 힘을 보태는 열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가 너무 고통받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산불에 코로나 상황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경제난까지 있으니까 네, 또 김연경 선수가 활동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도움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터키 리그에서 활동했죠. 네. 올림픽 관련한 소식을 하나 더 좀 알아볼까요? 도쿄올림픽 기간에 벨라루스 국적의 육상 선수가 망명 신청을 했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치마노우스카야라는 벨라루스의 단거리 육상 선수인데요. 100m, 200m가 주 종목이에요. 근데 이번에 400m 계주에 예정이 없었는데 계주에 출전 명단에 포함을 시킨 것을 보고는 SNS상에서 이 선수가 코치진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종목이 아닌데 출전하라고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40분 안에 짐을 싸서 귀국해라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항으로 가던 중에 부모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부모가 너는 귀국하면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폴란드로 망명을 하게 됐습니다. 치마노우스카야가 비판한 코치진이 현 루카셴코라는 현 대통령의 장남이자 정치적 후계자 빅토르라는 장남이 있어요. 이 장남의 측근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치의 비판은 빅토르의 비판으로 이어지고 빅토르 장남의 비판은 루카셴코 현 대통령의 비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뒷얘기를. 치마노우스카야 선수 지난해 8월에 벨라루스에서 대선이 있었는데 그 대선의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서 재선을 요구하고 또 감금된 반체제 인사를 석방하라라는 성명서가 있었는데 그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명서에 약 2천여 명의 스포츠 선수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중에 한 명이라고 해서 정권의 눈밖에 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도착한 치마노우스카야 선수의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After this day, they also come to my room and they say that I have no chance to run 200 meters and I should to come back to home and it's not their decision, it's they just should to do it. On the TV, they say a lot of bad words about you, that you have some mental problems and maybe you can go to some hospital in Belarus or maybe to jail, we don't know. Я хочу сказать всем белорусам, чтобы они перестали бояться, если на них оказывается какое-то давление. 네, 그러니까 저 회견이 폴란드에서 진행이 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망명엔 성공을 현지 한 씨가 건가요? 어제 진행됐고요. 망명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인터뷰 기자회견이 열렸고요. 안전하게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에는 우크라이나냐, 폴란드냐, 오스트리아냐 뭐 여러 망명지가 얘기가 나왔었죠. 결국에는 도쿄를 출발해서 오스트리아 빈을 거쳐서 폴란드 바르샤바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안전한 입국을 도운 폴란드 영사관과 외교관들에게도 감사한다고 전했고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도 현재 벨라루스에 있는데 벨라루스를 떠나서 우크라이나로 도착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정도로 무리수를 두는 정부라면 망명 과정에서 손을 쓸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사히 일단 망명에 성공을 했군요. 네네. 근데 이 나라가 사실 이렇게 낯익은 곳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인가요? 벨라루스 예전에 구소련에 소속돼 있었죠.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된 국가인데 우측 오른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그 나머지 주변 지역으로는 EU국과 나토 회원국이 있습니다. 루카셴코 현 대통령이 27년간 집권 중이어서 유럽의 마지막 독재 국가라고 불리기도 해요. 5년마다 대선이 치러지는데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박해를 받고요. 또 정권에 위협되는 대선 후보는 감옥에 보내지거나 강제 추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06년에 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반정부 시위 관련돼 여기서는 말 없이 박수만 치는 그런 반정부 시위, 플래시몹이라고 하죠. 그런 시위가 열렸는데 그 뒤에 루카셴코 현 대통령 시위 현장 막론하고 공개석상에서 박수 치는 일은 절대 금지한다라고 선언하는 일도 박수를 있었습니다. 치지 말라고요?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금 반체제 인사들의 간금이 증가하고 있으면서요. 교도소가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외신들이 전하기도 했어요. 네.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 올림픽은 스포츠만 겨루는 평화의 제전인데 여기까지 선언됐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정통성에 약점이 있는 정부는 꼭 이렇게 무리수를 두더라고요. 근데 그럴수록 저항이 거세지는 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하죠. KBS 이재환 기자 수고하셨고요. 네. 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입니다.